46번입니다.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ABC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ABC 나오는 건 쉬우니까 여러분 틀리지 않게 잘 공부하면 되겠죠? 자, 먼저 A부터 갑시다. 구심력 크기 일정해. 여러분 등속 원운동이니까 구심력은 방향은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크기는 일정해 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A는 맞았고요. B.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B 맞았고요. C. 속력은 일정해. 당연히 등속 원운동이니까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이란 얘기니까 C도 맞았습니다.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47번 계속 갑시다. 47번. 두 물체 AB가 있어요. 근데 질량이 2m, 3m이야. 궤도 반지름은 R과 2R이고 속력이, 자, 중요한 말 나왔네요. 속력은 V로 같다. 이와 같이 어떤 물리량이 동일하다면 그 부분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실마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1기억. 각속도 누가 더 크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각속도 하면 공식을 이용해서 원운동 정리를 해주면 될 것이고,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 V는 R 오메가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V가 똑같잖아. V가 똑같으면 R과 오메가는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지금 반지름 R이 A 붙었으면 A가 1 대 B가 2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각속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2 대 1이라고 해서 A가 2배 크다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A가 크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았고, 우리는 몇 배 큰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뒤에는 주기는 A가 B보다 크냐라고 얘기했는데, 주기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분의 2파이라서 지금 오메가하고 주기는 서로 반비례해요. 지금 위에서 오메가가 2대 1이라고 나왔으니까 주기는 다시 또 반비례해서 1대 2가 되니까 B가 2배 더 크다라고 얘기하죠. 다음 디귿. 진동수. 여러분 진동수는 주기하고 또 역수관계잖아요. 진동수는 주기가 1대 2면 진동수는 2대 1이라서 A가 2배 크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A가 크다니까 맞았죠? 기억과 디귿 맞는 4번을 정답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또 48번 가겠습니다. AB가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m와 4m인 궤도를 돌고 있어요. 등속 원운동 한다 했네요. 동시 출발했고요. 6초 후에 A는 X축상의 점 C에 처음으로 도달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여기서 출발한 A가 6초 뒤에 여기에 왔다는 거야. 아직 한 바퀴는 안 됐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6초니까 여기 2초, 2초, 2초 조금만 더 가면 2초. 아, 결국에는 A의 주기가 얼마구나? 8초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를 했단 얘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B는 한 바퀴를 돌아서 B에 도달했다. 언제? 6초 동안에. 아, 따라서 B의 주기도 문제 줬구나. 6초. 이런 식으로 문제 속에서 중요한 물리량을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 A의 주기는 8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위에서 구했고요. 니은 B의 속력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지금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B의 속력이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B의 속력이 T분의 2파이 R이에요. 맞죠?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근데 지금 B의 주기는 6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4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3분의 4파이 미터 퍼 세크라는 걸 얻을 수 있다. 숫자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전혀 무방합니다. 디귿.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냐라고 얘기했어요. 구심가속도는 공식이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그 두 개의 공식 중 어떤 걸 쓸까라는 걸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구심가속도 A는 R 오메가 제곱 이걸 쓸게요. 왜냐하면 오메가 안에 주기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이제 주기를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거 정리해주면 T 제곱에 4파이 제곱에 R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구식 로스의 크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먼저 A 거부터 집어넣어 봅시다. A는요, 요거 T니까 8초였지? 64 제곱해주면 나머지 여기 있는 요거랑 요거랑은 뭐 어차피 상수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m니까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B 거는요 66이 36, 반지름 4, 이거 9분의 1입니다. 따라서 A가 더 작죠. A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 디귿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 5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49번입니다. XY 평면에서 등속원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3인 물체 A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가의 순간부터 A의 위치의 X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지금 이 A가 왼쪽 그림에서 여기에 있는데 원운동을 할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시계 방향으로 돌든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든지. 근데 여러분,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처음에 X 성분은 여기 있었는데 돌게 되면 이렇게 뻗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을 돌게 되면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봤더니 A 위치의 X 성분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플러스 방향으로, 그죠?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플러스 방향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 따라서 이 물체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구나라는 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서로 매치를 시킬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그러면 A 회전 방향 시계 방향이다 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D는 A의 속력 얼마냐라고 했는데, 속력은 뭐 주기분의 2파이 r 이거 이용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기 좀 6초라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니까 6분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처음에 여기는 0의 위치에서 가장 멀리까지 뻗은 게 2잖아. 그게 바로 이 반지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요거씩 쓰고 나면 3분의 2파이 미터 퍼 세크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디귿 A에 작용하는 구심력 크기 얼마냐. 구심력도 공식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주기를 알고 있고, 주기도 알고 있고 또 뭐 반지름이나 속력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문제 풀 수 있죠. 뭐 속력으로 구할 수 있는 R분의 mv 제곱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R은 2였고요. 그 다음에 M은 질량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속력이 지금 니은에서 구한 거 제곱해주면 되겠네. 9분의 4파이 제곱 정리해주면 3분의 2파이 제곱의 뉴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맞았습니다. 자, 모두 맞는 5번을 정답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50번 갑시다. 자, 50번 문제. 질량이 m인 추가 있고요. 이렇게 유리관에 실로 연결했고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실의 길이는 l입니다. 실과 유리관이 이루는 각도는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 안 준 게 있어요. 사실 이 문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보통은 이제 고음하게 질량을 스몰 m으로 주고 추의 질량을 라짐으로 많이 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거꾸로야. 고음하게 질량을 스몰 m이 줬단 말이야. 그러면 추의 질량을 스몰 m이 줬단 말이지. 우리는 고음하게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둡시다. 그렇게 쓸 수 있고, 또 지금처럼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이 고음하기가 원운동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있다는 얘기고, 이 구심력을 만드는 힘은 중력, 고음하기의 중력인 라지 mg와 줄에 걸린 힘 장력이 서로 이렇게 합성돼서 다음과 같이 구심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이해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요. 기억. 실이 고무마개를 당기는 힘의 크기. 실이 고무마개를 당겨요. 여러분 여기 있는 추가 이와 같이 중력 mg가 있고 이 추는 여기는 실을 당기고 여기는 실을 당기고 당연히 이 실을 당기겠죠. 이렇게 바로 mg만큼 당깁니다. 맞았어요. 여기 그러니까 mg의 스몰 mg의 크기를 갖는다라는 거죠. 다음 D는 고무하게 속력을 증가시키면 세타 값도 증가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고무하게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과연 세타 값이 증가할까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힘의 그림을 요 오른쪽에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세트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추가 당기는 힘이 그대로 실에 걸려서 고무하게를 당기는 힘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건 고무하게 중력 mg라고 쓰면 되고 여기 바로 이제 구심력 f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때 코사인 세타를 보니 요거 분의 요거잖아요. 스몰 mg분의 라지 mg가 됩니다. 근데 g하고 g가 지워져요. 여러분 세타에 세타 값에 영향을 주는 건 스몰 m과 라지 m의 b야. 그런데 여기는 고무하게 바꾸지 않고요. 여기는 추를 바꾸지 않는 한 세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타는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속력을 고무하게 속력을 막 증가시키면 세타 값도 변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좀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번에는 고무막의 속력을 절반으로 줄이면 L 값이 4분의 1이 되냐라는 거지. 자, 이 부분을 찾으려면 보통 우리가 위에 있는 이 식에서 구심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심력은 여기는 라지 mg의 탄젠트 세타 값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속력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속력 R분의 mv 제곱. 조심할 거 요거 스몰 m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물체가 라지 m이기 때문에 라지 m을 써야 되고요. 여기 라지 mg 탄젠트 세타 잖아. 네, 이렇게 라지 m이 지워지는구나. 지워지면 v는 루트 rg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세타는 변하는 값이 아니야. g 값도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v를 조절시키면 r도 조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 r은 실의 길이 l과 어떤 관계에 있다? v는 l sin 세타. 나머지 뭐 g나 세타는 변하지 않으니까 사실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여기 있는 거 일정, 요것도 일정, 요것도 일정. 아, 결국에는 v와 l이 이런 관계에 있구나. 루트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구나 라는 겁니다. 속력을 여러분 2분의 1만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 루트 안에 얼마면 돼? 그치, 4분의 1이 되면 되지. 실의 길이가 4분의 1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다라는 거. 조금 어려운 부분의 내용들이 수식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단계별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못할 건 없으니까 잘 한번 정리를 해보기 바래요. 자, 기억 디귿 맞는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51번 가보겠습니다. 세 개의 원판 ABC가 서로 맞물려서,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칠게요. 서로 맞물려서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서로 맞물려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한다. 바로 각각의 원판이 속력이 같다는 뜻이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미끄러지지 않고 저렇게 돈다는 얘기는 속력이 같다는 얘기고, 이건 뭐 원판 아니라 톱니바퀴 또는 컨베이어 벨트, 이런 벨트 묶은 경우에도 시험으로 잘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거 딱 핵심적으로 잡아두고 가기 바랍니다. 자, ABC 반지름 나왔네요. 1m, 2m, 0.5m. 그 다음에 A의 각속도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한번 기억부터 풀어봅시다. 기억. A와 C의 회전 방향은 같냐? A는 시계 방향. 그러면 맞물려 도니까 B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돌 것이고요. B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돌고 나면 C는 시계 방향 돌겠네. 그럼 A랑 C는 회전 방향이 서로 같죠. 자, 니은 B의 원운동 주기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원운동의 주기는 일단 A랑 관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V는 R 오메가인데 속력은 어차피 같다 했으니 이건 딱 고정된 값이고요. 따라서 요거 두 개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자, 주인공을 누굴 쓸 거냐면 B를 주인공을 쓸 거예요. B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B가 A보다 반지름은 2배예요. 그죠? 그러면 각속도는 얼마 됩니까? 절반이 돼야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지금 A의 각속도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B의 각속도는 절반 파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주기라고 하는 것은 각속도에다가 이 파이를 쓰면 되는데 여기는 각속도가 2분의 파이란 말이야. 파이 지워지고 4, 요거 4초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다음 디귿 C의 구심가속도 그게 얼마냐라는 거죠. 자, C의 구심가속도는 A는 R 오메가 또 R분의 V 제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속력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풀어볼까요? 자, 지금 반지름 R이 얼마입니까? 0.5잖아. 0.5면 2분의 1이겠네. 다음에 V는 지금 파이. 왜? A의 속력 그대로 속력도 그대로 그냥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죠. 속력이 지금 일정하다고만 나왔고 속력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군요. 속력을 구해줘야겠네. 속력을 구해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속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속력은 A 속력이나 뭐 B나 C의 속력 다 똑같으니까 V는 R 오메가 이용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A 거로 갑시다. A 거 R이 1이야. 그다음에 각속도가 파이라고 했어. 그럼 이게 파이네. 아, 파이네, 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이라고 썼군요. 그죠? 요거 파이에 제곱돼야지. 2파이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4파이 제곱이니까 안 되죠. 그렇게 정답을 기억으로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내용 가지고 ABC들의 서로의 관계를 찾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2번 가겠습니다. XY 평면에서 등소원을 도는 두 물체 A, B가 있었어요. 시간이 t = 0일 때 시작 할 때 A는 이쪽에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을 돌고 있고요. B는 이쪽에서 시작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을 또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가속도의 A의 Y 성분. 가속도의 Y 성분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냥 가속도를 준 것이 아니라 가속도의 Y 성분을 시간에 따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오른쪽에는 AB가 아닌 P하고 Q를 줬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떤 게 P고 어떤 게 Q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A가 시작해서 출발해서 이만큼 돌았습니다. 자, 이 위치에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 가속도는 구심가속도니까 이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Y 방향만 필요한 거야. Y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죠. 시작해서 플러스 Y 방향이 있는 요게 바로 A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Q는 A 거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그러면 P는 B 거가 되겠지? 한번 해볼까요?
B가 시작해서 뭐 여기 있다 합시다. 이렇게 90가속도. Y 성분 마이너스 Y 출발하자마자 마이너스 값을 갖는 바로 점선이 B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Q는 A의 가속도의 Y 성분이다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 D는 B의 속력 얼마냐라고 얘기했어요. B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가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가속도에 우리가 B의 가속도를 써주면 R 오메가 제곱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자리에는 T분의 2파이가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그죠? 뭐 정리해주면 T제곱분의 4파이 제곱에 R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지금 보면 R은 모르지만 A의 그 B의 가속도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요. B의 가속도는 처음에 0이었다가 점점점 커지다가 3까지 가서 다시 또 작아집니다. 그 얘기는 B의 가속도 최대값은 3이고 그게 바로 이 B의 등속을 운동할 수 있는 구심 가속도의 크기잖아요. 그죠? 그다음 주기. B의 주기는 점선이니까 자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축이야. 여기가 파이, 2파이, 3파이고 여기가 4파이니까 주기는 바로 4파이가 된다라는 거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파이 제곱 있고 그 다음에 R이 있죠? R은 몰라요. 그러니까 R이 우리가 이제 구해내야 될 거지. 이거 이제 정리해 주면 되잖아. 따라서 정리하면 R이 12m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것만 구했으면 속력 구하는 거에 어렵지 않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R분의 V 제곱 이걸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V는 R 오메가 이걸로 풀어도 되고 저는 이제 이걸로 풀게요. 가속도 알 수 있고 R이 12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V 제곱에 그죠? 요거 36의 V니까 V는 얼마? 6 m/s라는 걸 찾을 수 있다. 자, 다음 T는 3파이 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어느 쪽이냐? 여러분 3파이 초라고 하는 것은 B가 주기가 4파이니까 3파이 초면 여기서 시작해서 파이, 2파이, 3파이 초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플러스 X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53번입니다. 같은 질량과 같은 길이의 줄에 떠올린 무게의 중력을 갖고 있는 물체를 매달아서 원운동을 시켰어요. 가에서는 30도가 나에서는 45도가 되게 됐고 줄이 당기는 힘은 F1과 F2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보기로 가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물체의 회전 반지름 얼마냐? 여러분 회전 반지름은 요게 바로 회전 반지름이에요. 그죠? R이라 쓸까요? 그럼 그거는 실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L 코사인 세타더라 라는 거죠. L 값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R을 결정한다. 그러면 가의 경우에는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나의 경우에는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따라서 가가 나의 몇 배냐 라고 했을 때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가 나의 몇 배냐 할 때 여러분 2는 2가 1의 몇 배예요. 그죠? 2배죠. 그러니까 주인공을 위에 쓰는 거야. 요걸 위에 쓰는 거지. 가가 나의 몇 배냐 이렇게 쓸 때 요거 2 지워지고 남는 거 루트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우리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틀렸어요. 그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다음 니은 가봅시다. 물체의 속력 얼마냐?
라고 얘기했는데 속력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에 복잡하니까 지워놓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속력 같은 경우에는 뭐 V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네. T분의 2파이 R로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자, 2파이 R은 L 코사인 세타예요. 자, 이제 문제는 주기 T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꽃갈로 돌고 있는 꽃갈 모양으로 돌고 있는 그 물체의 주기 T는 2파이의 루트 G분의 L 코사인 세타라고 공식으로 외웠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여기 있는 세타는 바로 요걸 말해요. 공식에서의 세타는 이 각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각은 바로 이 각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2파이의 루트 G분의 L 코사인 세타 바로 쓰면 안 되고 90 마이너스 세타라고 적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위에 식에다가 2파이 루트 G분의 L 코사인 90도 빼기 세타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파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실의 길이 똑같아. 그지? 실의 길이 똑같고 여기 있는 G값도 같아요. 남는 건 공식은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남는 게 코사인 세타가 분자에 그 다음에 루트에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밖에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의 경우에는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에다가 코사인 90 마이너스 30이니까 60 코사인 60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리해주면 루트 2분의 1 여기가 지금 전체가 루트잖아요. 그죠? 루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지. 이거 정리해주면 루트 2분의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또 나의 경우에는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도 코사인 90 마이너스 45도니까 2분의 루트 2인데 전체 또 이렇게 제곱이고요. 그죠? 이거 해주면 루트 2분의 루트 2라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 제곱해주면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나오고 여기는 2분의 3이 나오죠. 따라서 이 값이 더 크다라는 거죠.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는 걸 맞다라는 걸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식들이 쭉 정리됐는데 한번 다시 여러분 잘 한번 봐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디귿 갑시다. 디귿. 물체 작용하는 구심력 크기 얼마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 위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지금 구심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W 무게, 그다음에 여기가 세타인 거죠. 그러면 구심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계 있다. F 구심력 해서 써주면 되지. 자, 탄젠트 세타를 쓰면 되겠네. 탄젠트 세타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자, W가 F 구심력의 탄젠트 세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거지? 구심력 구하는 거니까 구심력으로 정리해주면 탄젠트 세타분의 W인데 어차피 W는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단지 세타만 가지고 우리가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의 경우에는요 30도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이야. 루트 3분의 1 분의 1이니까 루트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탄젠트 45도니까 그냥 1 나오겠네. 그러면 몇 배? 가가 나의 루트 2배가 아니라 루트 3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만 맞았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입니다. 자, 54번입니다. 원뿔이 나왔어요. 안쪽을 도는 AB가 있었고 EH는 A의 높이고 H는
B의 높이다. 가까워 원운동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해된 설명적으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지금 기억 공에 작용하는 구심력 크기는 누가 더 크냐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구심력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요 A가 돌아가는 위치에 여기 이제 A가 있다 하자. 그럼 이 꽃갈의 경사와 요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물체가 이제 B를 가지고 할게. 여기 있으면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 요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B에 중력이 있겠네. 중력 있고 B에 수직항력이 있어. 그 세 개의 힘이 다음과 같은 이런 관계가 있다는 뜻이야. 요게 구심력이고 요게 수직항력이고 요게 중력이거든요. 게다가 자, 좀 확대해 볼까? 게다가 지금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 조심해 줘야 됩니다. 지금 얘는 여기랑 여기지? 그래서 세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여기야, 여기. 요게 지금 세타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지금 요 힘들의 관계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여기가 중력 크기 mg 물체 질량 m이라 한다면 그다음에 여기는 f 구심력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문제에서는 또 질량도 같다고 했으니까 요 중력 크기는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F가 mg의 탄젠트 세타인데 질량도 같고 g도 같고 세타도 같으니 모두 그죠? 구심력도 같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기억에는 B가 2배 S가 안 돼요. 같다라고 써야 돼요. 자, 공의 속력 얼마냐? 공의 속력은 누가 더 크냐? 지금 위에서 구심력을 같은 걸 찾아냈어. 그러면 구심력 F는 속력 물어봤으니까 R분의 mv 제곱 mg 탄젠트 세타 그 중에 mm 지워주고 나면 속력 v로 정리했을 때 루트 rg 탄젠트 세타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g도 어차피 같고 세타도 같으니 여기는 v는 누가 결정한다? r이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봐요. 지금 얘는 b는 높이가 h야. a는 높이가 2h야. 그리고 같은 기울기의 꽃갈 속에서 돌고 있어. 그 얘기는 반지름을 B를 R이라 하면 A는 얼마? 그치? A는 2R이 돼서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부터 써주면 A가 2대 1이니까 V는 루트 2대 1로 정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속력은 A가 B의 루트 2배다 라는 거 찾을 수 있고 다음 회전축이 하면 이제 우리 t를 말하는 거니까 t 들어있는 식 f는 mr 오메가 제곱 여기 오메가 안에 t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mg 탄젠트 세타일 것이고 그 다음에 mm 지워지고 여기 있는 오메가 자리에 t를 넣어주면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의 r은 g 탄젠트 세타. 지금은 주기를 물어봤지만 실제로는 세타도 같고 요거 있는 요 g도 같고 4파이 제곱도 다 상수 처리되는 거지. 따라서 t 제곱이 r 이런 관계에 있다. 우리는 t를 푸는 거니까 루트 r이 a부터 2대 1이었으니까 t도 루트 2대 1로 이런 식으로 루트 2배다 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원운동 마지막 문제 55번 가봅시다. 높이가 h인 책상 위에서 아래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실을 끊었어요. 끊었더니 책상 끝을 출발할 때 V의 속력으로 갔고 수평 도달거리 1만큼인 곳에 떨어지면서 포물선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된 설명적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요.
물체가 책상 끝에서 수평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여러분 지금 책상 끝에서 수평면까지는 h를 자유낙하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낙하하는 거니까 루트 g분의 EH. 얼마든지 많이 외웠던 그런 공식이고요. 니은 v는 얼마냐? 당연히 L이 수평 도달거리인데 수평 도달거리는 v라는 속력으로 시간 t만큼 날아간 거고 우리는 지금 v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t분의 L 나누기 t는 운동 시간이니까 EH 해주면 L 루트 2H분의 G라고 쓸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원운동하는 동안에 구심가속도의 크기 얼마냐? 구심가속도는 A는 자, 여기 좀 속력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R분의 V제곱 이걸 이용해 볼까요? V에다가 L 루트 2H분의 G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 R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L제곱에 루트 벗겨지면 2H분의 G 나누기 R 그러면 2HR의 GL제곱이 되어서 보기에 나와 있는 것과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모두 맞는 5번이 됩니다.